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의 심재철 의원이 선출된 직후 여야는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내일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기로 했고 패스트트랙 법안인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은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중대 시험 발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윗을 통해 만약 김정은 위원장이 적대적으로 행동하면 사실상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재선 가도에 악영향을 미치지 말라는 대북 경고로 해석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처음 출근했습니다. 추 후보자는 출근에 앞서 법무 분야 국정 공백을 메우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는 서로 존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전미 비평가협회 외국어 영화상, 애틀란타 비평가협회 감독상 등에 이어 LA 비평가협회로부터도 작품상과 감독상 등을 받았습니다. 오늘 밤 발표될 제77회 골든글로브상 후보작에 선정될지도 관심입니다. 강용석 변호사가 내년 5월 결혼을 앞둔 가수 김건모 씨를 유흥주점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김건모 씨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조만간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70m 드리블골로 세계를 놀라게 한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영국 BBC가 선정한 프리미어리그 16라운드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토트넘 공식 트위터 팬투표에서도 손흥민 선수는 7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전반적으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한국인인 것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8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90% 이상이 진보, 보수 진영 간 갈등이 크다고 답했고 경제적으로도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기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 의식과 가치관에 대한 정부 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응답자의 63.6%는 전반적으로 행복하다고 답했고 자신이 하는 일이 가치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도 68.3%에 달했습니다. 행복지수를 10점 만점으로 물었을 때 응답자 평균 6.8점을 기록해 2013년 6.9점, 2016년 7.0점보다 소폭 하락했습니다. 한국인이라는 게 자랑스럽다는 응답은 83.9%로 3년 전보다 8.3%포인트 올랐으며 우리 역사가 자랑스럽다는 응답도 6.5%포인트 오른 83.3%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사회 구성원 간 갈등은 크게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91.8%가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이 크다라고 답해 지난 2016년 조사 때보다 무려 14.5%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최근 사회 문제가 된 남녀 갈등도 3년 전보다 11.8%포인트 늘어난 응답자의 54.9%가 갈등이 크다고 답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답한 비율은 3년 전보다 9.3%포인트 줄어든 34.6%에 그쳤고 중산층 이하라고 답한 비율은 8.9%포인트 늘어난 59.8%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일에 대한 시각도 서두를 필요 없다는 대답이 3년 전보다 10%포인트 넘게 늘어나 61.1%를 기록했습니다. 가급적 빨리 해야 한다는 대답은 11.1%로 지난 2006년 28.0%에서 13년 만에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이 조사는 문체부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79세 미만 성인 남녀 5,100명을 대상으로 개별 면접 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허용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1.4%포인트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실업자를 위한 구직급여 지원 규모가 올해 처음으로 8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1월 노동시장 주요 특징을 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구직급여 누적 지급액은 7조 4,83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다음 달 지급액을 합한 올해 구직급여 총액은 8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현 정부 들어 구직급여 수급 자격 제한을 확대하고 구직급여의 상하한액을 높인 것이 구직급여 증가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구직급여 수급자는 모두 41만 2천 명으로 1인 평균 구직급여 수급액은 144만 원 수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적인 락밴드 U2의 리더이자 인도주의 활동가인 보노를 청와대에서 만났습니다. 문 대통령은 평화에 대한 우리 국민의 열망을 소개했고 보노는 평화 프로세스를 향한 문 대통령의 리더십에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두 사람의 발언 차례로 듣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U2 한국의 첫 공연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 공연을 봤던 제 아내 말에 의하면 아주 대단한 공연이었다고 합니다. 오프닝 곡으로 선데이, 블라디 선데이, 그 다음에 엔딩 곡으로 완을 이렇게 불렀다고 들었는데 아일랜드의 상황을 노래했던 것이었지만 우리 한국 전쟁이 발발한 날도 1월이었습니다. 독일의 통일 이후 우리 한국 국민들도 이 남북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그런 열망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어제 훌륭한 공연뿐만 아니라 공연 도중에 메시지로서도 우리 남북 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그런 메시지를 내주시고 특히 아직도 완전히 평등하다고 볼 수 없는 여성들을 위해서 모두가 평등할 때까지는 아무도 평등한 것이 아니다라는 메시지 그렇게 내주신 것에 대해서 아주 공감하면서 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I want to thank you also for your leadership in the peace process and your dogged determination to go the distance in making that peace a reality, not just a dream. 참여연대 등 7개 시민단체는 이른바 데이터 3법이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국회 심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대로 데이터 3법이 처리될 경우 의료와 금융 등에 관련된 민감한 개인정보가 기업들의 돈벌이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해 기업들이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 집단의 총수 일가 이사 등재 비율이 감소해 책임 경영 차원에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올해 지배구조 현황을 보면 총수가 있는 49개 집단의 소속 회사 1,801개 가운데 총수 일가가 1명 이상 등재된 회사 비율은 17.8%로 집계됐습니다. 공정위는 특히 총수에 있는 집단의 이사회 원안 가결률이 99.8%에 육박했으며 대규모 내부 거래 안건이 모두 원안 가결된 것은 주목해야 할 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Three, two, one.
지난주에는 매서운 추위가 말썽이더니 이번 주는 한 주의 시작부터 미세먼지가 하늘을 가리고 있습니다. 대기가 정체되는 가운데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공기가 탁합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 충청과 강원 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스모그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대기질이 오늘보다 더 악화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챙기셔야겠습니다. 탁한 공기 속에 중부 지역은 이번 주에 비 소식이 잦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부터 내일 새벽까지 중서부 지역에 5mm 안팎의 비가 조금 오겠고요. 내일 밤에도 수도권과 영서 지역은 산발적인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낮 동안은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고 건조하겠습니다. 먼지가 하늘을 가리면서 시야는 탁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서울 기온이 4도, 대전 5도, 대구 1도로 대부분 지역이 영상으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도 오늘보다 올라서 예년 수준 웃도는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11도까지 오르겠고요. 강릉 13도, 대구 14도, 광주는 15도까지 오르면서 10도 선을 훌쩍 웃돌겠습니다. 이번 주는 추위 걱정 없이 비교적 온화한 겨울 날씨를 보이겠고요. 수요일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또 한 차례 비나 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오늘 더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진실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